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예, 2021년 8월이 시작됐는데요. 어느 해보다도 참 길고 힘들고 덥고 한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좀 무덥고 힘들고 이럴 때는 우리가 또 휴가 어디 외국 여행도 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집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책 한 권 읽는 것도 참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입니다. 또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참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에 관한 책은 몇 번 읽어봤었는데 그 책들보다는 제가 이 책이 뭐 사업에 있어서나 또 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많이 좀 깨달음도 주고 변화를 해야겠다는 강한 어떤 원동력도 좀 자극도 받았던 책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이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서 책 한번 읽어보시고 좀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 열정 많이 받으시면서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엘로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아침 시간 참 뭐 게으른 사람은 아닌데 아침을 그렇다고 해서 뭐 부지런히 보내는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워낙 아침잠도 많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낮보다는 밤에 좀 생산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책을 보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낮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사는 다 낮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정말 피곤하고 이렇게 막 바쁘고 허둥지둥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하루가 다르다 하는 거거든요. 하루가 다르면 또 그게 쌓이면 한 달이 다르고 또 그게 쌓이면 1년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아침 시간과 재산 형성 사이에 부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중요한 습관들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습관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우리도 그 삶을 본뜰 수가 있다, 모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다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습관들을 우리 몸에 익혀서 매일 가장 먼저 하는 일로 우선순위로 만든다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높다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필요성을 알고 해도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책에서는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뭐 좋다 하는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이러한 방법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3부로 이 책이 나뉘어져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한 2주 정도 읽고 다시 재독을 또 했습니다. 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재독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아침 시간이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꼭 뭐 일찍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라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 시간을 왜 잘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아침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성장에 필요한 영감을 불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 나머지 하루도 그런 영감으로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떤 목표를 지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많은 미팅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가서 미팅을 하다 보면 참 이게 뜻대로 미팅의 결과가 안 나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침 시간을 잘 도려 활용을 한다면 하루에 우리가 많이 만나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직장이나 뭐 자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루에 어떤 좋은 에너지를 내면서 하루의 방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둥지둥 바쁘게 시작하는 아침을 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좀 하루가 좀 무기력하게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피곤하게 그냥 하루가 특히 아침 시간이 이게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침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무섭게 들이닥친 세상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를 나머지 시간을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로 이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미리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력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는 거고, 아침 시간에 생산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보다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는 데 유리하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일어날 많은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답게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가 돼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뭐 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꾸준한 습관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하루를 계획하고 하다 보면 그날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시간뿐만 아니라 계획 또한 수립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저도 참 이게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 이 아침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수면 습관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늦게 자는 편이고 일이 또 늦게 끝나다 보면 뭐 1시에 잘 때도 있고 하는데요. 이 습관이 참 강력한 힘인 것 같고 우리의 뇌는 일정한 습관에 따라 신경 패턴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 좀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생체 리듬도 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습관을 좀 들여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5분만 투자해라 아침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기분 좋은 아침을 계획하고 잠자리에 들자 하는 것,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처음으로 떠올리는 생각은 보통 잠들기 직전에 떠올리는 생각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느냐에 따라서 아침이 좀 활기있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걱정거리 많이 안고 잠을 자면은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아침에도 뭔가 찌뿌둥하더라고요. 이게 참 다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알람시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알람시계를 바로 끄자. 예. 그래서 움직여야 한다. 침대에서 나와서 몸을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거. 또 양치질을 하거나 또 바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샤워를 하는 이런 어떤 소소한 방법들도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한 내용은 부자들의 아침 습관 중에서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라이프 세이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는 6가지 습관에 대한 얘기가 저의 약간 뭐랄까요, 생각을 좀 바꾸게 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과연 아침 시간에 이제 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거 좋은데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냥 뭐 2시간 미리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빈둥빈둥 하루를 또 보내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과제를 여기에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실행하는 이 라이프 세이버 6가지 그 원칙이거든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행동한다면 이건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자기개발 도구라고 장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라이프 세이버를 실천하면 명료한 사고를 기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6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침묵의 시간을 갖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확신의 말을 한다. 세 번째는 시각화한다. 네 번째 운동, 5번째 독서, 6번째 쓰기. 이 6가지를 매일 아침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단 몇십 분이라도 꾸준히 한번 투자해서 실천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인데요. 침묵,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침묵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침묵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상도 침묵이다 하는 거고, 기도, 성찰, 심호흡, 감사하기, 이런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어떤 나의 목표를 되새기면서 조용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주는 선물,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업무량도 많고 일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이 따라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아침에 조용하게 명상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1차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다 하는 정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정신과 의사인 노먼 로젠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30%나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또 8주간 명상을 실천한 경우에 자기 인지나 동정심, 자기 성찰과 연관된 구조인 뇌의 해마, 회백질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아침 시간에 고요히 일어나서 명상하는 시간 몇 분이라도 가져보는 게 참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행동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확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참 중요하죠. 사고방식이라는 게 곧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감성지능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캐럴 드웩이라는 분이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에 걸친 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올리느냐, 자존감 정말 높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마인드셋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러기 위해서 이 사고방식은 곧 내가 사용한 언어, 자신감, 행동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 어떤 이미 프로그래밍 된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잠재의식은 결국 타인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을 비롯해서 여러 요인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말을 하는 것은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이면서 행동이다 하는 건데요. 확신의 말을 자꾸 되뇌면서 우리가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목표를 실행하기에 알맞은 동기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확신에 찬 말, 정말 내 마인드 셋 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에 찬 말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시각화인데요.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는 가능하면 감각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이 더 오래 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생생하게 시각화한 경험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라면 그것을 그림이든 어떤 자료를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치해 놓고 그것을 매일 봄으로써 뇌가 실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시각화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즘은 시각화를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내가 실천해서 성취하기 위한 행동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각화는 강한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각화는 매우 강력한 도구다.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생각은 물론 이를 미루는 버릇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습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1, 2분 정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시각화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이죠. 운동은 에너지죠. 에너지를 높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아무래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운동을 해서 좋은 점은 자연스럽게 활력이 충전되어 하루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고요. 부자가 되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그때마다 최고의 당신의 기량을 발휘하려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마지막 5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 다 독서광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왜 독서가 중요하냐 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 역할 모델로 삼는 전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은 단서를 남긴다고 합니다. 단서를 남기는데 어디에 많이 남겨놓았을까요? 바로 책이죠. 인류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자신들이 아는 지식의 정수를 여러 해에 걸쳐서 책 한 권 분량으로 압축해 놓았다. 그러니 우리는 몇 달러만 내고 책을 사서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세상에는 책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취미도 많거든요. 그런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산성 높고 하는 이 독서하는 습관을 꾸준히 우리가 유지하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취미를 갖는 것보다 훨씬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읽을 만한 추천 도서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쓰기인데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번뜩이던 통찰도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것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 생각이 명료해지고 또 아이디어를 붙잡을 수 있고 교훈을 되새기고 자신이 성장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이 측면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 6가지 부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라이프 세이버 우리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2부에서는 부를 창출하는 6가지 원칙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6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보자. 언제? 아침 시간에 실천해보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결심하라입니다. 결심하라.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어떤 게임쇼에 참가한 사람이 이 게임쇼의 최종 라운드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쇼인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 라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당신은 최종 상금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든 빚을 상감받고 세금 없이 1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하는 그런 쇼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하게 된 거예요. 이 앞에선 이 참가자는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정말 많은 방청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렇게 합니다. 자, 문 앞에 서서 이 마지막 참가자는 이제 확률이 50대 50이에요. 2개의 문이 앞에 있고 그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0만 달러를 받게 되는 문입니다. 확률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정말 정말 떨리는 마음 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반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승으로 인도하는 문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둥둥둥둥둥 북소리가 울리고 이때 사회자는 요란스러운 몸짓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왼쪽입니다. 라고 사회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러자 이 참가자는 아니 사회자님 방금 저에게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했더니 이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그저 결심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결심? 문을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 문은 왼쪽이라는 거죠. 그것을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만 결심하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결심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결심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하는 말하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너무 다르죠, 그죠?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건 바라는 거죠. 바람이라는 건 그냥 소망하는 것, 기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결심한다라는 건 뭘까요? 결심한다는 건 곧 행동과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신의 시간과 정력, 자원을 부자가 되는 일에 집중할 때 부가 쌓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몇 가지가 나와요. 부를 축적하기로 결심해라. 전략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하라. 예,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너무 필요하죠. 그런 내용도 있고,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결심해라 하는 거죠. 현실에서 부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레버리지의 효과,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자는 이 결심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그래서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은 수단이다 하는 건데, 예,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돈도 필요하지만 뒤에 또 얘기할 여러 가지 뭐 나의 성장이나 개발이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만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두 번째는 편견의 테두리에 갇히지 말자 하는 겁니다. 소라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소라게, 그 갑각류에 속하는 개지만 일반 갑각류에 비해서 상당히 외피가 무르고 연약해서 쉽게 어떤 그 먹잇감이 되는 개가 소라게라고 해요. 그래서 소라게는 다른 껍데기를 집처럼 삼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껍데기가 작아지면 더 큰 껍데기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더 이상 큰 껍데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인생에 비유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도 자라는 동안 내는 이 테두리를 자주 고치죠. 우리 어떤 생각의 테두리, 환경의 테두리들을 자꾸 바꿔가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그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성인이 되면 똑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편해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사고방식이 더욱 단단하게 고정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테두리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 자기에게 어떤 편향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보자 하는 거고, 그런 편향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너무 손실을 회피하는 편향도 조심하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거 싫어하죠. 예, 인간의 뇌는 손실을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를 쌓는 과정에서 항상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실 회피 편향이 강할수록 단기간에 부자 되기는 힘들더라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편향들 한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나를 한번 다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목표 수립과 경로, 계획을 갖추자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비행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착지에 대한 정보와 지도, 비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목표와 아주 꼼꼼한 계획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획은 많지만 목표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떨까요? 계획은 할 일은 많은데 가야 될 목적지가 없어. 이럴 때는 아무리 공사다망해도 뚜렷한 성과가 이어지기 힘들다 하는 거죠. 부지런히 움직이긴 하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힘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목표는 있는데 계획이 없어. 이럴 때는 어떨까요? 마음만 들뜨고 기분은 좋겠지만 뜻한 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좌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와 계획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짧게. 세 번째는, 원칙 세 번째는 부를 창출하는 레버리지 힘을 활용해라 하는 거죠. 부자들은 본인의 가지고 있는 물론 능력도 개발해 나가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를 이렇게 많이 축적하기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 관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부자들은 계산법이 좀 다르죠. 부자들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덧셈 방식이 아니라 곱셈 방식이라고 하죠. 덧셈 방식이라는 거는 노동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시간당 단가를 높여가는 게 덧셈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라고 하면, 곱셈 방식은 아니죠. 복리의 개념으로, 그죠? 정말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곱셈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자산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책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은 시간과 에너지, 돈 등의 자산을 투자할 때 그 결실이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찾는다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결국 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에너지 또는 여러분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뒤에 3부로 넘어가면 부자를 만드는 3가지 습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3가지 습관, 셀프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에너지를 높이는 에너지 엔지니어링에 관한 얘기가 있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라는 3가지 습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성공한 사람은 다 셀프 리더다 하는 얘기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모두가 셀프 리더다. 셀프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스스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원동력을 가진 그런 셀프 리더가 되어야 우리가 한계에 갇히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셀프 리더들은 적극적으로 지지와 격려를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런 것 같아요. 셀프 리더십의 원칙 1,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진다. 그런 원칙을 고수한다 하는 거죠. 리더에게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그런 이유는 팀원들은 솔선수범하는 리더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셀프 리더십을 키우려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과 행동, 결과에 대해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있고요. 셀프 리더십 원칙 2, 체력 관리를 우선시하고 즐겁게 운동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원들은 출퇴근 시간만큼 일하고 보수를 받지만 기업가는 그렇지 않다. 기업가들은 자신이 일하는 시간 동안 이룬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다. 백만장자가 되는 일은 에너지 소모가 심한 스포츠와 같다.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성과가 뛰어난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3가지 우선순위가 바로 양질의 식사와 수면, 운동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셀프 리더십 원칙 3, 자신의 체계를 체계화한다 하는 거죠. 유능한 셀프 리더들은 공적인 활동부터 사적인 활동까지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일정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루틴함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정해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일정표를 수립하는 것, 이것도 비결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집중력과 생산성, 소득을 극대화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기본 일정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을 변화시켜 좋은 성과를 일관되게 창출하는 비결 하나를 공유하겠다. 그것이 바로 일일 활동 계획과 주간 활동 계획을 명시한 기본 일정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하고 일정표에 대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는 습관 2번째는 에너지 엔지니어링이라는 내용인데요. 백만장자가 되는 일은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와 결국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어떤 일의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연료가 바로 에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에너지는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염시키느냐, 부정의 에너지를 전염시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에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나오는 결과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에너지는 모든 것의 근간이고
우리가 바라는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이런 거죠. 당신이 하루를 보내면서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때가 언제인지 파악해보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바로 휴식을 취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한다 하는 거. 가장 기본인데도 우리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운동과 에너지를 또 업시키는 또 이런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에너지를 위해서는 먹는 것도 잘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뉴트리라이트 공부하면서 워낙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하나하나도 내 몸의 에너지를 업시키는 그러한 원료들을 골라야 한다 하는 거고요. 인간의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은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한 잔 가득 물을 마시고 난 후에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보자 하는 거죠. 뭐 코코넛 오일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오메가3를 좀 충분히 더 섭취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나와 있고요. 뭐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가 바로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 이게 없으면 사실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이죠. 바로 흔들림 없는 집중력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분들, 정말 불가사의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놀라운 성과를 내는 분들, 이번에도 도쿄올림픽 어제 보니까 양궁 선수 3관왕 한 어린 양궁 선수가 지금 엄청 화제던데 결국은 그 집중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라는 게 뭐냐 봤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일을 그냥 많이만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높은 일을 먼저 찾아내야 될 거고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자신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이 생산한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 쏟는 능력을 말한다. 남다른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이 가진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자원으로, 한정된 자원, 한정된 능력, 적은 시간으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집중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흔들림 없이 집중할 때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효과적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목적에 합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 있게 일을 해라 하는 거고요. 흔들림 없이 집중할 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효율적이라는 게 뭘까? 이것은 시간이나 에너지, 자본 등 최소한의 자원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목표에서 벗어나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길 때마다 당신의 자원을 허비한다는 걸 명심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흔들림 없이 집중할 때 생산성이 향상된다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쁘게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사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분주한 삶을 생산적인 삶으로 혼동할 때가 많다.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일을 파악해서 시간 대비 가장 성과가 좋은 일을 일관되게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 바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여러 영역에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범한 성과를 거두는 데 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짜 뭐 뼈 때리는 얘기죠. 뼈 때리는 말입니다.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동사니를 생각의 잡동사니 또 물건의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뒤에는 30일 동안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도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정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가 늘 평소에 이렇게 생각만 많이 했던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과가 원하는 만큼 안 날까? 나는 이렇게 늘 바쁘게 정말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정돈되지 않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럴 때 혼란스러울 때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조금 다시 잡을 부분들은 좀 다시 바로 잡고 또 몰랐던 부분들은 새롭게 한번 실천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